한국 최초의 연쇄살인마 김대두. 남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화려한 불빛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작 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어요. 1975년 8월 13일 새벽, 전라남도 광주군 임곡면 고룡리의 어떤 외딴 집. 한 남자가 낫과 절곡공이를 들고 안방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들어간 것이었는데 집주인은 이를 보고 너무 놀라서 도망을 치다가 그에게 잡혀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옆에 있던 아내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죠. 그는 그렇게 무자비한 현장을 뒤로하고 손목시계와 손전 등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 집에 서슴없이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이 남자는 김대두라는 이름을 가진 26살의 청년이었고 폭력전과 이범이 이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전국 각지를 돌며 거침없이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살인 후 순천행 기차를 탔다가 우연히 만난 교도소 동기 27살 김혜웅과 두 번째 범행을 저지릅니다. 8월 19일 전라남도 무안의 외딴 집에 침입해 50대 부부와 6살 손자를 살해한 뒤 현금 250원을 훔쳤던 일이었죠. 그 후 돈이 많은 서울에서 살인을 저지르자며 의기투합을 한 뒤에 서울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대두의 범행은 계속되었습니다. 9월 7일 서울 면목동으로 가 천막에 홀로 사는 60대의 노인 한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경기도 평택에서 70대 할머니와 7살, 5살 손자 그리고 11살의 손녀를 습격해 4명을 살해했고 9월 27일 경기도 양주에서 일가족을 습격해 40대 부부와 3살짜리 아이 1명, 이렇게 3명을 살해하곤 10대 자녀 2명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1975년 9월 30일엔 경기도 시흥에서 20대 여자와 그녀의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살해했는데 이때 3개월 된 아기를 왜 죽였냐는 질문에 우는 것이 시끄럽고 귀찮아서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월 2일 경기도 수원에서 30대 부부를 살해 10월 3일엔 경기도 수원에서 골프장 캐디를 습격했으나 그나마 다행히도 상해만 입은 상태였고 10월 7일 서울 방학동에서 공범으로 포섭하려고 했던 남성 1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23살의 청년이었는데 김대두가 사촌 매형의 집으로 데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현금 3,000원과 구두를 훔쳐 달아나자 쫓아가 도봉구 우이동 야산에서 살해하곤 암매장을 한 것이죠. 그는 이렇게 총 17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17명이나 살해한 것이죠.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강도살인 행각에서 그가 훔친 돈은 얼마였을까요? 26,800원이었습니다.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도 27만 9천 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신고한 사람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얻었죠. 1975년 10월 7일 김대두는 마지막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벗겨서 가져갔는데 피가 흥건히 묻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청량리역 근처의 세탁소에 맡겼다가 그 주인이 수상하게 여겨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이 청바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거 친구랑 싸우다 그렇게 된 거예요. 코피도 나고 다쳐서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두 번째엔 이렇게 진술했죠. 사실 동네 뒷골목에서 불량배들한테 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후 형사와 함께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먹다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당시엔 연쇄살인이라는 경우도 처음이라 생소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경찰 쪽에서도 허점이 아주 많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살인 강도 같은 경우는 보통 중상류층들을 노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니 그를 잡지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심가에서 벗어난 서민들의 집에 들어가 얼마 없는 돈을 빼앗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표창원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살아온 삶과 유사한 곳에서의 강도살인 형태로만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표창원의 말대로 김대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10대 때에 가출했으며 성격 또한 포악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라남도 영암군의 출신으로 1949년 10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당시엔 전쟁 중이었던 터라 영양실조에 걸리는 등 발달장애를 겪었습니다. 또한 학습 능력 부진으로 중학교에 진학을 못할 만큼 지적 능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졌죠. 15살에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17살에는 가출해서 전남 광주 모 양복점의 직공으로 1년간, 목포의 모 가구점에서 1개월간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광주나 임실등지에서 머슴살이 또는 날품팔이를 했으나 적응하지 못했죠. 19살에는 군대에 자원 입대하고자 했지만 허약 체질로 인해 징병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좌절해서 다시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로부터 장사미천으로 5만 원을 받아 상경했지만 돈만 다 쓰고는 성동구 능동 염직공장에서 6개월, 한흥공업사에서 1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직장에서든 기술도 없고 체력도 없어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1973년 5월 16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휘둘러 전과자가 되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출소 후 1974년 7월 26일 무시를 당했다며 또 폭력을 휘둘러 1년을 선고받곤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975년 7월 출소 후 그는 가족을 찾아갔으나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니까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친척이나 친구들도 전과자라고 절 냉대했습니다. 남들보다 끝발나게 살고 싶었는데. 김대두는 모든 죄를 순순히 인정했고 검거 이틀 후 현장 검증을 실시했는데 껌을 씹는 여유와 희죽거리며 웃어대는 통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전혀 죄의식이 없는 듯한 모습에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죠. 1심과 2심 결과는 모두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확정이 되었고 당시에 죄질이 명백하고 다수가 살해된 사건의 주범은 판결 당시의 해 혹은 다음 해에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이듬해인 1976년 12월 28일 처형되었습니다. 그가 처형되기 직전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변호사도 감형을 청했었지만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연구는 30여 년 뒤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이 잡힌 후에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형당하기 직전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전과자를 냉대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자범이나 중범죄자, 초범과 재범을 분리수감해서 초범이나 자범이 더 심한 범죄를 배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김대두 자신도 주위에서 전과자를 냉대한 탓에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분리수감을 하지 않아 교도소 동기와 함께 살인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찌 보면 과학수사와 공개수사에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범인의 심리 분석과
수사기법의 개발을 진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니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